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또 행복한 시간이죠. 큰돈 들이지 않고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관광과 쇼핑 정보, 오늘도 TBS TV 김지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혹 먹을 것들로 인해서 오후 시간을 괴롭히시긴 하지만 서울의 좋은 정보를 매주 소개해 주시고 있죠. 오늘은 어떤 코스를 가볼까요? 네, 메르스 여파로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어머니들 삼시세끼 챙겨야 하고요. 또 숙제도 봐줘야 되고 체험활동까지 굉장히 할 일이 늘어나는데요.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코스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볼 곳은 종이나라 박물관입니다. 색종이를 접어서 만든 작품을 구경하면서 우리나라의 종이의 역사도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다음에는 광화문 광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지하에 숨겨진 세종 이야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부터 음악, 또 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업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도 돌아보겠습니다. 이어서는 떡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떡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인데요. 관람도 하면서 떡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까지 모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어머니는 개학이라 합니다. 그만큼 그렇죠. 자녀들 챙겨줄 일이 많은데 박물관이 서울에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나라 박물관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종이나라 박물관은 우리나라 종이 발전의 역사부터 또 현대 미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문화 예술 작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품들도 있고요. 어른들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문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것들이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종이나라 박물관 먼저 만나보시죠. Surprised, not everything lasts. I've broken my heart so many times I stopped keeping track. Talk myself in, talk myself out. I get all worked up, then I'll let 종이나라 박물관은 우수한 우리나라 종이 접기와 종이 문화를 소개하고 현대 종이문화 예술 작품을 발굴, 전시, 교육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강사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배워볼 수 있고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이제 작품들도 보고 아이들이 종이의 뭐 발명과 전파, 뭐 역사와 관련된 이러한 지식들도 또 선생님께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재밌고 정말 신나요. 접는데 조금 어려웠었는데 가르쳐주니까 정말 좋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색종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한지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네, 스마트폰이나 게임기가 아니라 종이를 줬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놀랍습니다. 과거에 종이 접기 저희도 했는데 비행기 혹은 종이학 이런 거였는데 지금 박물관 사진 보니까 아주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예전에 학이나 하가를 1000개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미신 때문에 많이 접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선물도 많이 했던 추억 하나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추억의 종이접기뿐만 아니라 한지 그림이라든지 클레이 아트 같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다양한 종이 조형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종이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00번을 접어야 학이 되는, 학은 많이 만들었는데 학알도 종이로 접어요? 네, 종이로 접습니다. 긴 종이로 잘 접으면 예쁜 학알이 완성되는데 그것도 1000개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종이 박물관이니까요. 그러면 뭐 체험할 수 있는 코스들이나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하루에 2번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하고요. 오후 2시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반가량 됩니다. 종이 접기 교실은 물론이고요. 한지공예, 부가트, 선물 상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령별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체험 네. 외에도요. 네. 2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종이공예 유물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작품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종이로 만들었을까 의심이 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다채로운 종이의 쓰임새라든지 종이 문화의 아름다움, 또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페이퍼 토이 작품들이 지금 특별 전시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까지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토이는 뭐예요? 종이로 장난감을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모난 장난감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일부에 우리 방승호 교장 선생님도 그렇지만 논다는 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습니다. 종이 접기도 마찬가지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이 박물관에 이어서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네, 다음 코스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지하로도 가실 수 있고요. 세종대왕 동상 뒤편으로 가시면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문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세종대왕 이야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세종대왕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우리 한글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 후에 또 어떤 중국 문자 썼을지 그건 몰라도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한 일이 한글을 만든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길 들러보니까 다른 업적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붓글씨를 써볼 일이 없고 거의 맨날 회사에서 키보드만 이렇게 만지다가 붓글씨 직접 써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써봐서 정감 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4차원 공간으로 네. 뒤로 가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세종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가면 어떤 볼거리들이 있습니까? 네, 한글이 창제됐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잘 전시해 놓았는데요. 벽이나 의자 역시 한글을 형상화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공간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연대별로 업적을 기록한 공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글 외에도 음악이나 과학,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세종대왕 시절의 악기, 양부일구, 또 화포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부일구 모형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늘에 뜬 별의 움직임까지 담고 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조명이 네. 되어 있고 천장이 낮아서 정말 손에 잡을 듯한 별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광화문 광장이 이제 위에만 있었는데요. 세종대왕 동상이 생기면서 지하에 아주 새로운 공간이 발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요즘 그 전시관들이 체험이 대세인데요. 이곳 세종 이야기에 가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 붓글씨로 한글을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순 우리말이 담긴 한글 부채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학을 맞아서 왕을 상징하는 유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1월 오봉도라고 하는데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뒤에 있는 병풍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임금이 앉았던 이 어자와 이 병풍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으시면 정말 최고의 체험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 카트 찍어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광화문 광장에 숨겨져 있는 세종대왕 전시관 세종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예, 한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다음 코스는 체험과 먹거리가 함께하는 좋은 코스입니다. 네. 떡 박물관인데요. 떡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던 음식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이 떡의 모든 것을 눈으로, 입으로 즐길 수 있는 떡 박물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박물관 내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내에는 우리 많은 층수에서 각각의 색깔을 가진 교육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음식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ou make me work so we can work to work it out. And I promise you, kid, that I'll give so much more than I get. I just haven't met you yet. I might have to wait, I'll never give up. I guess it's half time and the other half's luck.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열기구를 만들고 있고요. 떡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다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이 수업을 배우게 됐어요. 네, 오늘 코스에서 아이들은 종이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엄마들은 떡을 만드시는군요. 네. 네, 그래요. 개인 박물관인 거죠? 규모가 꽤 있네요. 가면 이제 어떤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전통적인 부엌의 모습에서부터 거기서 만드는 음식까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들이 절기마다 의미를 담고 있고 풍속에 따라 먹었기 때문에 이 상차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켠에는 장독대가 있어서 우리 장독대에 묻어있는 어머니들의 정성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떡도 마찬가지로 절기에 따라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봄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꽃을 넣은 화전이 있고요. 또 네. 겨울이 되면 떡국에 넣는 조랭이떡 이런 거부터 우리 아이들 생일상에 올렸던 무지개떡까지 아름다운 색으로 떡을 먼저 즐길 수가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꽃쌈병이라든지 매화떡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매화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엉덩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약간 호박의 작은 모양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분홍색이 예쁜 꽃입니다. 또 꽃쌈병 같은 경우에는 떡 위에 꽃을 얹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이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떡살로 떡을 찍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을 두루두루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나라 박물관, 세종이야기, 떡박물관까지 거치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